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very pleasant reading. 73 up in the Goodland area, 72. 챕터 13 지상 천국인가 절망의 나락인가. 1943년 12월 24일 금요일. 키티에게. 여기 사람들이 분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전에도 썼을 거야. 그런데 내 경우엔 최근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 괴테가 한 지상 천국인가 절망의 나락인가 라는 말이 이곳에 딱 맞아. 다른 유대인 친구들과 비교하면 내가 지상 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 같은 일이 있고 나면 절망의 나락에 있는 것 같거든. 쿠피스 씨가 와서 딸 코리의 하키클럽, 카누 여행, 연극 공연,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었어. 내가 코리를 질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즐겁게 배가 아프도록 웃어보고 싶어. 특히 요즘처럼 크리스마스 휴가와 신년 휴가가 있는 때에는 이곳에만 숨어 지내고 있는 게 마치 추방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이런 글은 쓰지 않을래. 고마운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좀 과장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하지만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 혼자서만 이 모든 생각을 견디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해줄까 해.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누군가 집 밖에서 옷에 찬바람을 안고 얼굴에는 차가운 기운을 묻히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머리를 담요 속에 묻고 싶어. 우리는 언제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담요 속에 묻지 않기 위해 오히려 그 반대로 머리를 높이 쳐들고 용감하게 있지만 그 생각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올라. 너도 어딘가에 1년 반이나 갇혀 지냈다면 종종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을 거야. 정의로움에 대한 믿음과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감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고 세상을 바라보고 젊음을 만끽하고 내가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간절히. 하지만 그런 마음을 보여서는 안 돼. 우리 8사람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나 슬픈 얼굴로 지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가끔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난 그저 까불며 놀고 싶은 여자아이 뿐일 거라는 걸 누가 알까? 나도 몰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만약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울어버릴 거거든. 울고 나면 위로가 될까? 내 모든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줄 진정한 엄마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 따뜻한 엄마는 일상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엄마라고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엄마를 부를 때 나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해. 비교적 딱딱하게 느껴지는 호칭인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정말 사랑이 느껴질 때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 그래서 다행이야. 엄마가 알면 슬플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글을 쓰다 보니 절망의 나락에 사는 기분이 조금은 가셨어. 안내가 1943년 12월 25일 토요일 키티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아빠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 작년에는 아빠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 아빠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빠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한 번쯤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 언니는 아빠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거야. 가엾은 아빠. 아빠는 아무것도 잊지 못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거고. 아빠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지만 그런 슬픈 경험은 하고 싶지 않아. 안내가 1943년 12월 27일 월요일 키티에게. 금요일 저녁 난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 쿠피스 씨, 크랄러 씨, 그리고 그 딸들이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한 거야. 미에프는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그 위에 평화의 1944년, 평화의 1944년이라고 써주었어. 엘리는 전쟁 전에 먹었던 것처럼 맛있는 비스킷을 주었고, 페터와 마코트 언니, 그리고 나에게는 요구르트 한 병씩, 어른들 모두에게는 맥주 한 병씩을 주었어. 모두 멋있게 포장해서 각각 그림을 붙여두었는데, 그렇게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가는지도 몰랐을 거야. 안내가 1943년 12월 29일 수요일 키티에게. 지난 밤에 다시 슬퍼졌어. 할머니와 리스가 떠올랐거든. 할머니,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까마득히 몰랐어. 얼마나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끝까지 그 끔찍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계셨어.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계셨어. 얼마나 헌신적이고 좋으신 분이었는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내가 아무리 심하게 장난을 쳐도 할머니는 항상 나를 감싸주셨지. 할머니,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는 분명 외로웠을 거야.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오직 단 한 사람이 될 수 없거든. 그리고 리스는 아직 살아있을까? 리스는 뭘 하고 있을까? 아, 신이시여, 리스를 보살펴 주시어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리스, 난 늘 내가 네 입장이라면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됐을까 생각해. 그런데도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종종 비참해지는 건 왜일까? 절망에 빠진 리스와 리스 가족들을 생각할 때만 빼고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겁쟁이야. 왜 늘 가장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너무 무서워서 가끔 마구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 이렇게 운 좋게 살아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야.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친구들을 생각하면 울고 싶어져. 하루 종일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적을 만들어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야. 기도라도 충분히 하고 있기를. 안내가. 챕터 14. 엄마. 1944년 1월 2일 일요일. 키티에게. 오늘 아침 할 일이 없어서 일기장을 뒤적거리다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로 엄마에 대해 쓴 글을 몇 개 보고는 나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어. 안내, 이렇게 증오에 찬 말을 한 게 정말 너 맞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일기를 손에 펼쳐 들고 앉아서는 어떻게 이토록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채 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는지 생각해 보았어. 이제 1년 전의 안내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너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놓았다는 사실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거든. 마치 물속에 머리를 넣고 있는 듯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고 모든 현상을 내 주관대로만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히 듣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로 말을 내뱉어서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내 자신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어. 내 속에 나를 숨긴 채 이 일기장에다가 내 모든 기쁨과 슬픔, 창피함을 적어내려갔어. 이 일기장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해. 내 추억을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을 지나간 과거이며 끝난 일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엄마에게 화를 많이 냈고 지금도 가끔 화를 내.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걸. 엄마는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걱정과 괴로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나에게 화풀이하는 건 분명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고 화가 난 나는 엄마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굴었고 그 일 때문에 엄마는 슬퍼했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행한 관계였고 우리 두 사람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이제 지나간 일로 접어뒀으면 좋겠어.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을 가엾게만 생각했는데 이젠 모두 이해할 수 있어. 종이에다 대고 심하게 퍼부었던 건
끓어오르는 화를 삭힐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발 몇 번 구르거나 뒤에서 엄마 욕이라도 실컷 하고 나면 풀렸겠지만 말이야. 엄마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도 이제 끝이야. 나도 이제 다 자랐고 엄마도 그렇게 심하게 신경질을 내지는 않으니까. 나는 화가 나면 주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둘은 서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마냥 철부지 아이 같은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 내가 한 심한 말 때문에 생긴 상처를 엄마가 가슴에 안고 사는 것보다는 종이에다 화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달래고 있어. 안내가 1944년 1월 5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 너에게 고백할 일이 2가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누구에게든 말을 해야겠는데 네가 가장 좋을 것 같거든. 너라면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첫 번째 고백할 일은 엄마에 관한 일이야. 내가 엄마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건 너도 알 거야. 하지만 엄마에게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야 엄마에게 부족한 게 뭔지 분명해졌어. 엄마는 우리를 딸이라기보다 친구로 생각한다고 언니와 나에게 말한 적 있거든? 물론 좋아. 하지만 친구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를 존경하고 싶다고. 마코토 언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의견이 달라서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 관해 논쟁하는 걸 싫어하지. 나는 엄마라고 하면 먼저 자기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이고 내가 무언가로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절대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 내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었지. 엄마랑 마코토 언니가 나와 함께 가기로 하면서 나더러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된다고 했어. 치과 치료가 모두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엄마와 언니가 시내에 가서 살 게 있다고 했어. 뭘 사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 나도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글쎄 내가 자전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눈물을 흘리자 엄마와 언니가 나를 보고 웃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너무 화가 났고 길 한가운데서 엄마와 언니에게 혀를 내밀었어. 마침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놀란 것 같았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 참 이상하게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엄마가 내게 준 상처가 아직도 쓰라리게 아픈 것 같아. 또 한 가지 일은 너한테 말하기도 참 쑥스럽지만 내 자신에 관한 일이야. 어제 시스 헤이스터가 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 그 기사는 마치 나를 위해 쓴 것 같았어. 그렇게 쉽게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지만 기사 내용 대부분이 나와 꼭 맞았거든. 기사에는 사춘기 소녀들은 말이 없어지고 자기 몸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했어.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서 언니와 아빠,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
참 신기하게도 나보다 훨씬 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언니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말이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 몸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아직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 없어. 오직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뿐이지. 생리를 할 때마다 아프고 불쾌하고 짜증스럽긴 하지만 혼자만의 달콤한 비밀을 갖고 있는 기분이야. 아직 3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다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비밀을 갖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그때를 손꼽아 기다려. 시스에이스터는 사춘기 소녀들은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습관을 가진 개인임을 발견한다고 썼어. 여기 오고 14살이 되자 나는 여느 여자아이들보다 빨리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가끔 밤에 누워있으면 내 가슴 속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 이곳에 오기 전에 난 이런 종류의 기분을 어렴풋이 느껴본 적이 있어. 여자친구 하나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키스를 했지.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게 절대 몸을 보여주지 않았지. 나는 그 친구에게 우정의 증표로 서로 가슴을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그 아이는 싫다고 했어. 나는 비너스처럼 벌거벗은 여자의 몸을 볼 때마다 황홀경에 빠져.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내가. 챕터 15 첫사랑. 1944년 1월 6일 목요일. 키티에게.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져서 생각해낸 사람이 페터야. 가끔 낮에 위층 페터방에 가곤 하는데 아늑해서 아주 좋아. 하지만 페터는 너무 내성적이라 귀찮더라도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있을 수가 없어. 페터가 나를 귀찮아할까봐 말이야. 페터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페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 구실을 찾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요즘 페터는 낱말 맞추기 퍼즐에 빠져 다른 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 페터가 하는 낱말 맞추기를 도와주다가 우리는 작은 책상에 서로 마주 앉게 됐어. 페터는 의자에, 나는 침대 의자에 앉은 채로 말이야. 페터는 입술에 야릇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는데 페터의 짙푸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페터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 페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남자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 수줍어하는 페터의 모습에 나 역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자꾸만 내 눈이 그 짙은 눈빛과 마주하는 걸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하마터면 이렇게 애원할 뻔했어. 네 속마음을 말해줘. 이런 쓸데없는 잡담은 그만하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페터에게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지. 내가 너에게 쓴 내용 말고 페터가 어른이 됐을 때 좀 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야. 밤에 침대에 누워 페터와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기운이 빠져. 페터의 관심을 구걸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불쾌해.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내 경우만 봐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나는 좀 더 자주 페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페터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렇다고 내가 페터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절대로. 반드시 집에 아들 대신 딸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테니까. 오늘 아침 7시 5분에 잠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도 선명했어.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 맞은편에는 페터 베셀이 앉아 있었고, 우리는 함께 마리보스의 화보를 보고 있었는데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도 그 그림들이 생각날 정도야. 꿈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페터와 눈이 마주쳤고 난 그 예쁜 갈색 눈동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 그러자 페터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 진작 알았더라면 오래전에 너에게 왔을 텐데. 그 말에 뭔가 가슴속이 벅차올랐지만 나는 퉁명스럽게 돌아섰어. 그때 그 아이의 부드러운 뺨의 감촉을 느꼈지. 너무나 좋았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 여전히 내 뺨에서는 그 아이의 감촉이 느껴졌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아이의 갈색 눈도 느껴졌어. 내가 자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걸 페터는 아는 것 같았어. 그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페터 베셀이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어. 이곳에서 꾸는 꿈에서는 종종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 어느 날 밤엔가 꿈속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선명한지 할머니 얼굴에 부드러운 주름까지 보이더라고. 할머니는 수호천사 같았어. 그 다음에는 내게 있어서 고통받는 내 친구들과 유대인의 상징인 리스가 나타났어. 리스를 위해 기도하는 건 모든 유대인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 페터가 나타난 거야. 내 마음속에 페터의 모습이 이토록 선명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어. 사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한 페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어. 안내가